이 영상에서는 존 카치오포와 윌리엄 패트릭의 공저인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에서는 사회적 유대감이 주는 놀라운 혜택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세마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친구가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외로움과 정신건강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985년 미국 사회의 조사 결과 사람들이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평균 3명 있다고 응답했으나 2004년에는 무관심한 응답자가 증가해 0명으로 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약 25%의 미국인이 친구가 없다고 답하고 있으며 이는 외로움과 우울증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사회적 유대감의 부족은 현대사회에서 우울증과 조울증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을 유발하여 결국 정신건강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환경은 개인 간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외로움을 심화시킵니다. 로버트 웨이스는 1950년대의 새로운 직장 환경과 생활 방식이 사람들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인구 밀도 감소와 일상 대화의 감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강조합니다. 도시 재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자신의 공동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임시적인 이웃관계는 사람들 간의 장기적인 유대감을 소멸시키며 외로움을 가중시킵니다. 제인 제이콥스는 작은 규모의 조밀한 동네가 주민들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공동체의 상실이 외로움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연결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체의 약화와 개인의 외로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은 나 홀로 볼링이라는 개념으로 현대사회의 개별화된 문화를 설명하며 이는 친구 및 사회적 연결의 감소를 시사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시민 참여가 줄어들며 이는 호혜주의와 협력을 약화시킵니다. 요즘 미국의 부자 동네에는 간호사, 교사, 경찰관의 소득으로 지낼 곳이 없습니다. 이들은 유대감 강한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회에 편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고소득 동네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부족하고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되며 이는 주민들의 외로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현대사회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현대의 청소년들 중 일부는 나 홀로 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갱단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일부 부자 동네에서는 대리가족을 만들어 서로의 유대감을 보완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성인들에게 필요한 폭넓은 사회적 유대감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더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근년 들어 새로운 초대형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초대형 교회의 성장은 그들이 우리의 한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채택하는 방식은 이교도나 무신론자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류애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대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가상세계에서 유대감을 찾으려 합니다. 이는 실제 대인관계의 부족을 메우는 역할을 하지만 깊이 있는 인간적 연결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를 잃고 공격적인 개인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내륙에 인스턴트 도시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찰스 왕세자가 현대주택의 전통 영구 마을의 요소를 반영하는 운동에 앞장섰으나 불행하게도 이런 고매한 시도보다는 무분별한 개발이 판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회적 단절을 초래하는 풍경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일상적인 교류에서 더 강한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우리가 인간적 접촉의 대안으로 애완동물과 컴퓨터에 빠져드는 현상을 일컬어 준사회적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온라인에서 가상으로 만나는 사람 또는 애완견과 준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얼굴을 맞대는 대인 관계의 좌절에서 생기는 공백을 메우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위인과는 신 같은 비인간적인 존재에 인간의 특성을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예시로 애완동물 소유자는 그 동물 동반자에게 모든 인간적 특성을 투사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노인은 스트레스 많은 일상사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완동물을 기르는 노인이 병원을 덜 찾게 되고 에이즈 환자는 우울증에 덜 걸린다고 합니다.
고립감은 유대감을 갖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위인관도 강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간식이라는 사람 간의 유대감과 소통 없이도 충족하려는 심리적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메일 같은 온라인 수단은 외가닥 소통에 해당합니다. 실제적 감촉이 없는 스크린 위의 단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친구와의 소통은 고립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이는 대면 소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소통 수단이 풍요로울수록, 다시 말해 실제적 감촉이 많을수록 사회적 응집력이 더 많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온라인보다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대면하면 더 많은 무의식적 단서와 신호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데 유대감 형성에는 몸이 먼저이므로 몸을 배제하면 상호관계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전화, 메시지, 사진 감상 등을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 간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애완동물이나 온라인 친구, 신과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행동은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방식이 필수인 인간에게 그 강렬한 욕구를 채우려는 고매한 노력일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대리만족일 뿐 실체의 부재를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종교의식에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질병과 조기 사망의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종교의식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이른 나이에 사망할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 신앙의 깊이와 건강은 상호 연관성이 없으나 종교의식에 실제 몸으로 참석하는 사람의 사망률이 비교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전자를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본능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서로 간의 물리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그 의미에서도 자신을 뛰어넘어 멀리 보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기적 유전자는 사회적 두뇌를 만들었고 이 두뇌는 외로움을 혐오하는 반응을 키웠고 이 반응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했고 이러한 연쇄적인 반응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연 선택을 형성하는 바로 그 힘이 제3위 적응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종교가 있든 없든 우리는 유대감을 원하는 우리의 심리적 욕구와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이 시급합니다. 여기에는 초월적 의미를 추구하는 욕구도 포함됩니다. 매일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현실은 우리가 제어 가능한 요소와 그렇지 않은 요소로 나뉘며 이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현실 대부분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능력 밖에 있는 힘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그에 대처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크게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이래 부의 막대한 성장을 누렸으나 소득의 증가는 부유층에 편향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중산층, 아래 계층은 경제적 조건이 그대로거나 더 나빠졌고 급성장을 이룬 러시아도 20년 만에 평균 수명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이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사회적, 경제적 격변으로 세분화되고 극단적 불균형으로 분리된 문화에서는 사회적 고립감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사회적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람들의 동기 유발에는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돈을 가졌다는 생각만 해도 친사회적인 행동에서 벗어나기 쉬워집니다. 미국 50개 주 각각의 소득 불균형과 건강 통계치 사이에서 상관관계를 밝히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브루스 케네디와 동료들은 로빈후드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수는 평등한 소득 수준을 목표로 할 때 재분배되어야 할 재화의 양을 일컫습니다. 이 지수가 1% 늘어나면 사망 건수가 10만 명당 21.7건 증가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상대적 박탈감. 예로 부자들이 집을 세 채씩 소유한다면 부동산 전체 가격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인적 자본 투자의 결여. 인구 전체를 위한 교육과 의료 투자가 줄어듭니다. 셋째는 사회적 응집력의 손상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며 사회적 고립감이 심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합이 잘 된 사회는 범죄율과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39개 주 주민을 대상으로 소속단체를 조사한 결과 소속단체 수가 평균으로 개인당 하나가 늘었을 때 사망 건수는 10만 명당 66.8건 줄었습니다. 신뢰 수준이 낮을수록
심혈관계 질병이나 암 등 모든 원인에서 사망률이 높아졌습니다. 사회적 단편화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감은 사망을 부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이 완전히 생기자마자 외로움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이든 알려면, 심지어 우리 자신을 알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명한 생물학자 오. 윌슨은 찰스 다윈의 과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는 인간 정신의 깊은 욕구에 의해 자신을 살아있는 먼지 이상으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에 왔는지 말해줄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